문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2-1에서 1번 할 거고. 자, 여러분 이 주말 동안에 질문 올라왔던 문제들 선생님이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그쵸?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이 왔는데 네,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거 숙제 나가면서 어려운 문제 많으니까 질문하라고 했지, 그치? 근데 질문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이거는 너네 잘못이야. 왜 질문하라는데 질문을 안 해? 질문한 그렇게- 2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잘 풀었어? 엄마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하라겠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이거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하라 그랬지, 그치? 네. 이미 어. 숙제하려고 했는데 질문. 그리고 숙제하면서 영상 그 질문하기 전에 단톡방에 자기가 질문하려는 문제 나와 있는지 먼저 영상 확인하고 나서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엄마한테 카톡방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오늘 카톡방에다가 그 숙제 올라가는 단톡방에다가 어머니들한테 제가 공지 드릴게요. 쌤이. 알겠어요? 네. 영상 올라오는 거 학생들한테 바로바로 공유해달라고.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보자. A, B, C가 모두 양수일 때 음수는 하나도 없다, 반드시 하나가 음수이다, 많아야 하나가 음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여러분 근데 모두 양수라 그랬지 서로 다른지 뭐 어떤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잡자. A, B, C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모두 다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치? 그럼 음수는 하나도 없나요? A 더하기 B에서 C를 뺀 게 예를 들어서 1, 2, 5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3에서 1, 2, 4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A 더하기 B 빼기 C는 어때요, 여러분? 3 빼기 4 마이너스 1. B 플러스 C에서 A를 빼면 6에서 1 빼니까 5. C 플러스 A 5에서 2 빼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반드시 하나가 음수이다? 아니에요. 저그 A 왜 아니죠? B의 C랑 조건에 따라 달라요. 어떤 조건에 따라? C가 A랑 똑같을 B랑 때. 더한 것보다 크면은 똑같을 때. 지금 한결이가 얘기했죠. 이게 서로 다른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3, 3, 3이에요 해봐. 그럼 어떻게 해도 그럼 어떻게 해도 3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가 음수다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많아야 하나가 네. 음수다라는 건 그거 맞아요. 음수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네. 지금처럼 3, 3, 3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빼기 C, B 더하기 C 빼기 A, C 더하기 A 빼기 B가 다 양수야. 많아야 하나가 음수다, 가 맞는 말이고요. 2개가 음수다, 아니요. 3개 모두 음수가 될 아니요. 수는 아니요, 절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쵸? 막 빼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 돼요. 그쵸?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계속 그래. 이것도 여러 번 강조가 된 건데, 반올림을 했을 때 8이 되는 숫자의 범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 8이 돼야 돼. 그런 7.5 숫자는 이상 8.5 미만. 아니지. 내가 8 되는 거라고, 8 되는 거라고 했지. 그래. 그 어떤 숫자는 7.5 이상 그리고 8.5 여기 미만으로 와야 돼요. 그쵸? 얘들아,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얘들아, 반올림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8이 되는 숫자는 7.5 이상 8.5 하고 너네가 미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너네가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내가 운을 다 띄워놓고 빈칸 채우세요 하는 건 완벽하지 않아. 알겠어?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할 거야. 알겠어요? 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게 탄탄한 개념인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모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7이 된다. 그 어떤 첫 번째는 8분의 A, 9분의 A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5 이상 7.5 미만 이 9분의 a도 역시 6.5 이상 또 7.5 미만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8분의 a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a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곱하기 맞아? 8. 곱하기 8, 8, 8 하면 되는 거네. 여기 8 하면 어떻게 되죠? a가 13 곱하기 4니까요. 52요. 52 되고 여기는 6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얘보다 1 크잖아. 8이 6.5개 있는 거보다 8이 7.5개 있는 건 8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8 했으면 되는 거네, 그치? 자, 6.5 곱하기 9 하면 얘가 6.5가 8개 있는 거. 그럼 6.5가 그렇지. 9개 있는 건 58.5 A. 여긴 이상입니다. 여긴 이상입니다. 7.5에서는 67.5. 옳지. 67.5. 요거는 7.5가 8개 있는 거. 얘는 7.5가 9개 있어야 되니까 얘보다 7.5 하나만큼 더 크면 됩니다. 59밖에 그쵸? 없죠. 그래서 59밖에 안 돼요. 정의 괜찮나요? 오케이?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곱하기를 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A를 8로 나눈 거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A 하나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A를 8로 나눴을 때의 범위가 나오니까 8배, 8배, 8배를 해서 네. A의 범위를 구한다. 여기에서는 A를 9로 나눴을 때의 범위가 나오니까 9배, 9배, 9배를 해서 A의 범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자, 이런 문제 할 때도 여러분 수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2, 58.5, 60, 67.5 이렇게 하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범위는 52 이상 60 미만, 파란색에 해당하는 범위는 58.5 이상 67.5 미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두 줄짜리를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조건이 3개가 있으면 조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찾으려면 3줄짜리를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A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8.5 이상 60 미만이 되고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분모는 정수라고 했죠. 따라서 59가 되죠. 공통인 분자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답은 59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4번 문제 봅시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수에 대하여 수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 여러분 이게 가우스예요. 자, 다시 한번.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n 이상 N n 플러스 1 미만.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x의 범위가 얘의 범위가 가우스는 결과값이 항상 정수이다. 정수가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수직선에서 여기가 n 플러스 1 요 범위에 있는 아무 숫자나 찍어도 가우스를 씌우면 무조건 n이 된다. 얘를 가져간다. n 플러스 1이 아니고 n을 가져간다. 알겠죠? 음수일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6은 2, 3 여기 있는 게 2.6이고요. 0.1은 0, 1 여기 쓸 거고요.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고 4.7은 4 나오는 거 맞고 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상 여기에 있는 게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음수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A와 B의 절대값은 같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럼 A, B는 같은 수일 수도 있지만 절대값이 같은 건 0에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니까 같을 수 있지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래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은 상태가 절대값이 같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A는 B보다 3분의 7만큼 작다라고 똑같지가 나왔으니까 않아요. A가 B보다 이 길이가 3분의 7만큼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요만큼 거리가 몇이에요, 각각? 6분의 7. 이게 6분의 7. 여기가 6분의 7. 그래서 A를 가장 빠르게 구하려면 0에서 6분의 7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분의 7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가우스. 아, 이거 아까 프린트해서 푼 문제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67일. 넘어가도 되겠죠, 그쵸? 자, m과 n은 양의 유리수이고 n분의 78, n분의 84, n분의 m은 모두 정수이다. 여러분 정수라고 했으면 음의 정수도 있고 0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는데 m과 n이 양의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수죠? 그러니까 정수이다를 그냥 자연수입니다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쵸? 자, 이거가 정수,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건 n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어요? 78의 약수기도 하면서 84의 약수기가. 78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84의 약수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78과 84의 공약수 찾을 거예요. 그쵸? 공약수를 찾는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 다음에 약수를 찾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78과 84 동시에 6으로 나눠서 13, 14 되고 서로서 맞아요. 그쵸? 자, n은 따라서 6의 약수인 1, 2, 3, 6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가장 작아야 되니까 N은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작냐라고 했으면 n분의 m이 가장 작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n분의 m이 가장 작기를 원하는 N은 거예요. 가장 커야 되고 M은 가장 작아야 돼. n은 가장 커야 되고 m은 가장 작아야 돼요. 그래서 n 중에서 n은 6이에요 라고 하자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n분의 78, n분의 84, n분의 m은 13, 14 여기에 6분의 m이 되는 거고 가장 작으려면 얘가 몇이면 되겠어? 15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같으면 안 되고 더 커야 되니까 따라서 m은 90이에요 나오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12번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을 만족하는 정수 n을 가우스 x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일 때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했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얘 하나겠죠? 그쵸? 그러면 뭐 할래요 이제? 일단은 그럼 2 곱한 거는 아니다. 5부터. 그쵸? 5부터 없어요. 마이너스 5를 없애야 되니까 5를 더해서. 옳지. 플러스 5 마이너스 3에 2 가우스 5옳지. 크거나 같고 2 가우스 x 여기는 6 될 거고 이제는 2로 나누는 거죠.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미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가우스는 어떻게 된다고? 가우스는 결과값이 정수요. 무조건 정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 되던가 0이 되던가 1이 되던가 2가 되던가 라는 거네요. 맞아요? 가우스 x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려면 여러분 가우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가우스 x가 어떤 설명을 봐. 가우스 x가 어떤 정수 n이 나온다라고 하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옳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옳지. 가우스 x가 0이 되면 x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 옳지. 가우스 x가 1이 되면 x의 0 범위는 이상 2 미만. 2 미만이 되고 가우스 x가 2가 된다면 x의 범위는 이상 3 미만. 옳지. 저기 있다. 옳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파란색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하늘색이 0 이상 1 미만, 그리고
x가 1 이상 2 미만, 보라색이 2 이상 3 미만 싹 다 합쳐서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나오는 게 5번이 되는 거네요. 아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죠. 괜찮습니까? 범위를 마지막에 합치는 것까지 해야 돼서 또 어렵죠. 13번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네. 14번 어려운 문제 아닌데요. 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중에서 요렇게 하면은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큰 수 고르라고요. 요렇게 아래로 벌려져 있으면 두 개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작은 거 고르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 고르라고? 마이너스 작은 거 골라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에서 뭐 어떤 거? 큰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자, 15번 보자. 정보를 잘 생각을 하자. x 더하기 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일 수도 음수가 있어? 양수보다 크다. 음수가 양수보다 클 수는 없지. 절대값이. 절대값이 그렇지. 크다.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지만 요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y의 절대값 그리고 x의 음수값, y의 절대값이 x의 음수값보다 크다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제? 근데 x가 양수일 수도 있죠. x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x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라. 그러면 x가 양수일 수도 있는데 x가 양수면 얘는 어떻게 되지? x가 양수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음수죠. 그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 또는 0. 그치? 또는 0. 근데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가 0보다 작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네요. 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요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경우는 x는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경우. 마지막으로는 x, 그렇지, y도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랬을 때 이러려면 얘는 말이 안 되네. 둘 다 0보다 클 때는 합한 게 0보다 작아질 수가 없네. 그치? 요럴 때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며. 그치? 그럼 수직선상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에 여기가 y 나올 거고요. 그쵸? 요 경우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며. 0이고 y고 x 될 거고, 왜 마이너스 x 될 거고, 이때는 합치면 0보다 작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네요. 그쵸? 그쵸? 자, 근데 y의 절대값이 더 크대요. x의 마이너스 값보다. 그러면 어떻게 있는 거지? 0에 x에 y 이렇게 있는 건가 알겠나요, 여러분? 좋아요. 자, 옳은 것은 그러면? 옳은 것은 바로 나와요. 보자. x와 y의 절대값.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보다 큰가요? 아니요. 요 경우에는 맞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틀려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2번 봅시다. x에서 y를 뺀 거에 대한 절대값. 오케이? 그러면 x에서 y를 뺀 거에 대한 절대값.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 어떻게 생각해야 맞출 수 있을까 이거? 둘다 아니지. 요 경우에서는 x에서 y를 뺀 게 절대값이 뜻하는 게 이거. 그치? 그리고 x의 절대값에서 y의 절대값을 빼면 경우가 안 돼요. 둘 다 음수인 경우에서 x의 절대값에서 y 아니 잠깐만. 하나씩 갈 거야. x의 절대값에서 y의 절대값을 뺀다라는 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음수가 나올 거네, 그치? 얘는 양수가 나오고 요 경우에서는 해당이 되고요. 여기선 어때요? x에서 y를 뺀 거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건 뜻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겠네요, 그치?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x의 절대값에서 y의 절대값을 빼면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빼서 요만큼이 되겠지, 그치? 해당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안 된다고 건호가 하는데 x에서 y를 뺀 거의 절대값은 이거고요. x의 절대값에서 y의 절대값을 빼면 x의 절대값은 지금 요만큼이고요. y의 절대값은 요거네요, 그쵸? 그러면 y의 절대값에서 x의 절대값을 빼면 이만큼이네, 그치? x에서 y를 뺀 거의 절대값도 딱 요만큼이죠, 그쵸? 이게 같아야 되는데 크다 그래서 안 되네요. 오케이? x의 절대값에서 y의 절대값을 빼면 x의 절대값은 요만큼, y의 절대값은 요만큼. 이게 음수가 될 거네. 그러니까 맞네. 얘가 음수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는 거고. 맞는 거네요, 그렇죠? 자, 또 보자. 엄청 따지기가 까다롭네요, 그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따져줘야 되는 거네. y의 절대값과 x 플러스 y의 절대값은 y의 절대값은 이 상황에서 요거, x 플러스 y의 절대값은 이거. 틀렸죠, 그쵸? 네, 갔다 오세요. 자, x 플러스 y의 절대값과 x의 절대값을 봐주세요. x 플러스 y의 절대값은 x 플러스 y의 절대값은 얼만큼이겠어? 요만큼이겠죠? x 플러스 y. 그리고 x의 절대값은 요만큼이겠네요. 그럼 요게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데 까다롭네. 넘어갑시다. 이거 숫자 대입해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x는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5예요. y는 1이에요. x는 마이너스 5예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따지면 되겠네요. 선생님. 성립되죠? x 플러스 y가 지금 몇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게 절대값이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6이죠? x의 절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1이 되는 거죠.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성립해요. 다른 거 있나? 여기서 x 플러스 y x의 절대값. 여기서는 얘가 안 되겠네. x 플러스 y가 몇이에요, 여러분 이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고 x의 절대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5라가지고 x의 절대값은 5. 요때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만 찾아내면 되겠네.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 이 절대값을 봤을 때 요 경우에서 보면 x 플러스 y가 몇이에요? 4요. 마이너스 4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요.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x 빼기 y는 몇이에요? x 빼기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요. 1 마이너스 5니까 6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에서 6이 되는 거네요. 그쵸? 해당 안 되네요. 안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네요. 좋아요. 정답은 바로 2번. 1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의 1의 자리의 수를 fn으로 나타내기로 한대요. 예를 들면 F2는 4예요. F2가 뜻하는 게 뭐야? 2의 제곱의 1의 자릿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4인 거고 F3이 뜻하는 건 3의 제곱 9의 1의 자릿수니까 9가 되겠네. F4는 4의 제곱인 16의 1의 자릿수니까 6이 될 거고요. FNA인 자연수 A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A 제곱의 FA라는 건
a제곱을 했을 때 이거의 1의 자리 숫자가 6인 거를 물어보는 거네. 36이 될 수 있어. 그쵸? 그럼 이런 거는 4의 제곱인 16이거나 또 6의 제곱인 36이거나, 근데 이런 애들은 14를 제곱해도 196이고 16을 제곱해도 256이죠. 무조건 1의 자리 숫자가 4거나 6이만 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는 n의 1의 자리 숫자는 4거나 또는 6입니다 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치? 네. 아닌데? 이설팔 아니에요? 아니네. 28 다 돼요. 이설팔 다 돼요. 이게 한 개를 구하자. 한 번을 더 가야 되네요, 여러분. A고. FA가 6이 된다. 이게 A인 거고, 그쵸? FNEA인 거, FNEA인 거. 그럼 얘는 그걸 제곱했을 때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4거나 또는 6인 거를 말해야 되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88에 64가 있을 거고, 그리고 6이 될 때는 우리 지금 한 것처럼 4가 되던가 6이 되던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가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8번 문제를 봅시다. 근데 질문이 이렇게 자, 8번 여러분 이거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마방진이요. 그렇죠. 마방진 뭔지 알아요? 네, 대각선 가로 표현이 알아요? 세로의 합이 모두 맞는 거예요. 마방지. 마방진. 자, 잘 봐야 돼. 지금 배우면 돼요. 대박에. 필요한 사람은 조금 이따 빨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 대각선 가로 세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칸이 9개니까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채워서 대각선, 가로, 세로의 합이 모두 다 같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마방진이죠, 그쵸? 네. 마방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6, 7, 여기가 아닌데? 7, 8, 9, 9를 반대로 넘기고 1을 반대로 넘기고 3을 반대로 넘기고 7을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똑같네. 어떻게 됐는지. 9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집어넣는 거고 7 여기 있던 걸 건너가서 여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저걸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되면은 가로 합이 몇이에요? 15죠. 세로 합 몇이에요? 15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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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신기하게도 이런 게 마방진이에요. 그쵸? 자, 왜 그렇냐? 그러니까 합이 왜 15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라고? 1, 2, 3, 4, 5, 6, 7, 8, 9 여러분 1부터 9까지 다 더하면 몇이에요? 55. 45죠. 아, 45 1부터 10까지가 55지. 아, 그래서 한 칸에 3개씩 45지? 그렇지. 한 칸에 3개 씩이니까 한 개에 15가 돼요. 15, 15,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보세요. 마방진은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일식 차이니까 마방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 이식 차이일 때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2, 4, 6, 8, 10 5개, 6개, 7개, 8개 아이고 왜 이래 7개, 8개, 9개. 9개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대충 쓸게요. 여기에 2, 4, 6 8, 10, 12, 14, 16, 18 자 이거 다 합치면 몇이에요 여러분? 20 20 80에 90 그러면 한 줄 합치면 몇일까? 30이겠지. 아까 이거 다 합쳤을 때 45였지. 한 줄 합쳤을 때 몇이었어? 15였지. 나누기 3에서 요거 다 합치면 90이니까 한 줄 합치면 몇 나온 걸 기대해? 우리는 30 나올 거 기대하면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14 넘겨서 여기를 써주라고. 맞지? 6도 반대편으로 넣어 써주고 18도 이렇게 써주고 2도 이렇게 써주면 합치면 몇? 30. 여기도 30, 30, 30, 다 30이 나와요.
오케이? 네. 자,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마방진을 쓸 수 있을 때는 요 차이가 1씩일 때 또는 차이가 같을 때 2씩으로 차이가 같을 때 그치?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그쵸? 등차 뭐예요? 수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열? 수를 나열한다인데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같을 등차예요. 차이가 같게 숫자를 나열한다 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4, 5, 6, 7, 8, 9라고 하면 얘는 차이가 1씩으로 나열을 한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렇지 이러면 차이가 2씩으로 나열을 한 거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 1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차이가 마이너스. 맞나요?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3씩 차이 나게 써놓은 거 알겠어요? 예.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정체예요. 오! 신기하다. 3씩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게 이거의 정체예요. 알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정체. 상상도 못한 정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제 마방진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자, 조금 더 알아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지? 자, 차이가 같은 9개의 숫자를 그 설정을 할 건데 가운데 숫자를 A라고 설정하고요. 총 9개의 숫자를 그럼 A보다 작아지게 A-N, A-2N, A-3N, A-4N 할 수 있겠죠? 여기는 A 플러스 N, A 플러스 2N, A 플러스 3N, A 플러스 4N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얘를 마방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순서대로 쓰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A-4N, A-3N, A-2N, A-N 가운데는 당연히 무조건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방진의 특징이에요. 가운데 수에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돼요. A 플러스 자, A 플러스 N 이제 여기 A 플러스 2N, A 플러스 3N, A 플러스 4N 지우면서 빈칸 채우겠습니다. A 플러스 4N, A 플러스 N.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마이너스 여기가 A 플러스 4N, 여기는 A 마이너스 4N.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자, 여기에는 A 마이너스 2N, 여기에는 A 플러스 2N이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일이 생기나 봐라.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0이죠? 3N이죠? 맞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0이네? 3N이네? 플러스 2, 0, 플러스 2, 0, 마이너스. 또 0이네? 그치? 맞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에 합은 무조건 몇? 3N이다 라는 거예요. 3A 3A다 라는 거예요. 3A.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야, 이제? 합은 무조건 얘의 3배. 합이 무조건 마이너스 6이어야 돼. 괜찮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3이니까 몇 들어가면 되겠어요? 7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규칙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는 거죠? 오케이. 마법을 만든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일이. 문제 돌아와서 그럼 해볼게요. 자, 해봐야지.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10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의 숫자가 여러분 뭐라고? 지금 3씩 커지는 숫자로 나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10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보내는 거네요. 1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4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맞는 대로 숫자만 뒤집어서 써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요렇게 지금 요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큰 거부터 쓰는 거야. 큰 거부터 1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는 10이겠지? 4,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방향은 달라. 괜찮나요? 이게 약간 다른데요? 똑같지 않아 지금? 아니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듣고 있으면 저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순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큰 수부터 17,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로 써놓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마방지는 어떨 때 쓸 때 있다? 반복되는 차이가 같을 때. 차이가 똑같을 때. 그래서 마방진, 그치, 등차 수열일 때. 좋아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쓰는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마방진의 가운데 칸은 반드시 뭐다? 가운데. 무조건 그냥 이게 숫자가 지금 9칸짜리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중심이다. 제일 가운데에 있는 숫자. 5번째 숫자. 앞에서 5번째, 뒤에서 5번째 숫자. 알겠습니까? 합은 어떻게 나온다? 그 가운데 숫자에 곱하기 3 3배 하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니까 합이 마이너스 6일 걸 알아요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요 내용 그래서 정리해주세요. 네, 빨간 노트에다가 마방진으로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등, 비, 수열. PS라는 건 추가로 설명을 할 거다라는 말이야. 한마디로 더 붙인다라는 거. 등비수열은 뭘까?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비율이 같은 거. 지금 그러니까 등차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가 무조건 n씩이야. 그치? 등비수열은 a와 a 곱하기 r과 a 곱하기 r 제곱과 a 곱하기 r 세제곱이야. 이렇게 곱한 게 곱하기 r이지? 앞에 보고 설명을 안 듣잖아 니가. 여기에도 또 곱하기 r이지? 또 곱하기 r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둘의 비율, 이렇게 둘의 비율, 이렇게 둘의 비율이 1대 r 1대 r 1대 r인 거 알겠어요 지금? r이 곱해지는? 그게 등비수열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네, 등비수열도 같이 써주세요 여러분. 자, 11번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연속된 양의 정수의 합이 10이 되는 것 1, 2, 3, 4 하면 10이래요. 합이 18이 되는 건 666이라서 5, 6, 7이래요. 그쵸? 뭐라고요? 이럴 수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5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18은 1, 2, 3, 6, 9, 18 이렇게를 약수로 가져요.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3개로 나누면 666이 되니까 하나 빼고 하나 더해서 5, 6, 7을 만드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뭐 한대요? 9, 9 2의 배수기 때문에 18은 2의 배수기 때문에 9, 9를 하면 얘가 4, 5, 4, 5가 되는 거죠. 4, 4, 5,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줄이고 여기서 하나 늘리면 3, 4, 5, 6이 된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자, 합이 50인 경우 연속된 양의 정수를 홀수계 합할 때 중앙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8을 홀수계 3개로 5, 6, 7로 만들었죠. 짝수계로 3, 4, 5, 6으로 만들었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합이 50이 되려면 우리는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 50은 1, 2, 5, 10, 25 그리고 5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두 개로 쪼개면 50을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50을 25. 25? 25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2, 12, 13, 13이 되니까 11, 12, 13, 14 연속된 양의 정수 짝수계의 중앙 두 개의 25. 숫자의 합은 당연히 25일 거예요. 그쵸? 네. 자, 이거 홀수계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5 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눠요. 10. 그쵸? 50을 그래요. 50을 10, 10, 10, 10, 10으로 나누고 1 줄여서 1 늘리고 9, 10, 11을 만들고 2 줄여서 2 늘리면 8, 9, 10, 가운데 11, 숫자니까 10. 12. 가운데 숫자는 10이 된다라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It's okay. 재밌지 않나요? 숫자 이렇게 쪼개보는 거? 네. 아 근데 마당진이 제일 재밌고 이거 마방진 재밌었나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진호가 피자. 14번 이 문제 여러분, 얘도 되게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 같은 거예요. 지금 사고력 문제. 자, 봐봐라. 피자 두 판을 5명한테 줄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네. 5분의 2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요. 자, 그래서 두 판을 5명한테 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셋. 하나, 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한테 주고 작은 거 3분의 1에 대해서 5개를 이 3분의 1을 또 5개로 쪼개면 요거 하나가 몇이야? 15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3분의 1과 15분의 1을 더하면 두 판을 5명한테 똑같게 나누어주는 그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 그래서 7판을 나눈다는데 7판을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7판을 나누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4로예요 그럼. 여기를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한테 나눠주고 얘를 뭐 해야 돼요? 5시. 얘를 7등분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얘는 전체 4분의 1에 7분의 1이고 요거는 각각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7분의 1에서 4분의 1 더하기 28분의 1을 하면 얘가 28분의 몇이 돼요? 28분의 7 더하기 1 더하기 1. 7 더하기 1인 거네요. 그쵸? 그럼 28분의 14분의 4. 8이 돼가 14분의 4가 되고 더 돼. 7분의 2가 되는 거죠. 피자 두 판을 7명한테 나눈다며 우리는 한 사람당 7분의 2조각씩 준다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사- 불편해요. 사고력 수학이죠? 그죠? 사고력 수학이 제일. 재밌죠? 나머지 그죠? 질문 없지 않아요? 아 있구나. 자, 라이프니츠 삼각형이래요. 이거 라이프니츠 재밌었어요. 삼각형은 뭐 한다라는 이게 뭐예요, 거냐면 도대체? 지금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요렇게 두 개 더하면 6분의 2야. 6분의 1이야. 이게 이거구나. 6분의 3이야. 요렇게도 합치면 얘네 둘 합치면 얘야. 그치? 여기도 또 똑같죠? 12분의 3이죠.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4죠? 3분의 1이네요. 12분의 1과 12분의 1 더하면 12분의 2네요.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10행의 자, 각각 행이에요. 이게 첫 번째 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각각 행은 그럼 분모가 1행의 분모는 1로 시작하고 2행의 분모는 2로 시작하고 3행의 분모는 3으로 시작하고 4행의 분모는 4로 시작한다라는 거 알겠나요, 여러분? 그러면 9행에서는 9분의 1일 거고 그 위에는 뭐가 있겠어? 8분의 1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72분의 9일 거고 72분의 8이니까 C는 71인 거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미안해. 72인 게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여기를 좀만 그려보자.
요것만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A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8분의 1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에 9분의 1이 있고요. C분의 1이 있고요. 지금 손 빼세요. 10분의 1이 있고요. B분의 1이 있고요. A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얘가 72분의 9가 되고 72분의 8이 되니까 7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제는 72분의 8로 보면 이제는 또 귀찮아지죠? 9분의 1, 10분의 1로 봐야 되니까 90분의 10, 90분의 9니까 90분의 1이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저희가 패턴 찾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거 B 있죠. 그러니까 B분의 1. 뭐라고 해야 되지? B분의 1은 어. 10분의 1이잖아요. B분의 1은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10분의 1을 A분의 1로 두면 10분의 1을 그러니까 A분의 A분의 1 1로 곱하기 A 빼기 1로 하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A분의 1 곱하기 A 빼기 1로 하면 B분의 1이 나오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인 거죠. 그쵸? 아. 4분의 1을 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로 할 거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360분. 요렇게 해서 360으로 만들고, 그러면 360분의 5가 되고 360분의 4가 되니까 360분의 1. 따라서 A는 360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이거 말고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라이프니츠 삼각형이고요. 역삼각형? 파스칼의 아, 삼각형 쉿 1이 있으면 11 또 1, 2, 1 합쳐서 2가 되게, 또 1 내려가면서 합쳐서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1, 6, 15, 20, 15, 6, 1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또 다른 의미로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스로 칼을 짤. 파스로 칼을 어떻게 짤?